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이진아입니다. 저는 지금 대치동 아폴로원 교육이라는 곳에서 책임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만이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컨설팅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만난 것 같은데, 올해는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입시 영상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영상부터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좀 찐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아서 고3 이진아로 빙의를 해서 영상 주제를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시기가 딱 고3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딱 받고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나?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생기부를 봤는데 내신도 다 1111이고 모의고사도 다 1111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이런 영상을 볼 필요도 없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부터 내신 공부를 하자니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지금부터 모의고사 공부를 하자니 수능에 가서 내가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시기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5가지 기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준을 보시고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얼마나 강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평가받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서 베이스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바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나 전공이 정해져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아직 가고 싶은 학과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는 아직 꿈이 없는데요? 대학 가서 생각해봐도 되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간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솔직히 학과 같은 경우는 너무 대학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건축공학부를 가고 싶어도 학교마다 건설환경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사회환경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건축공학과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두 여러분이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건축이라는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내 생활기록부에 스토리라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건축에 좀 필요한 교과목 성적을 더 챙길 수도 있을 거고, 관련된 상장이나 활동들에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야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여러분의 생기부를 봤을 때 이 친구는 건축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 학교에 오면 이런 활동을 해서 나중에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겠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합격률이 쭉쭉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수상 경력입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상 경력이라는 게 내가 상장을 한 개 받을 때마다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저는 수상이 별로 없어요, 상을 별로 타지 못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도 수상 개수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이제는 수상 기록 자체도 개수 제한이 생겨서 한 학기에 한 개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 개수는 정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수상 개수가 아예 정해진 지금 어떤 상장을 나는 생기부에 올려야 될까요? 내 진로랑 관련 있는 상장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당연히 수학 경시대에 상장이 있으면 수학을 잘한다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기부에 써져 있는데 막상 다독상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내가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나 아니면 독서 혹은 토론대회랑 관련된 상장이 제일 좋을 거고, 이과 계열 혹은 공과 계열의 친구들은 수학이나 과학탐구 계열의 상장이 가장 도움이 되겠죠. 물론 내가 순수학문을 하고 싶다 하면 그 학문 경시대회 상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 경험입니다. 흔히 많은 학생들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대학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년에 스카이를 쓰는 학생들의 생기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반이나 학교에서 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장이 됐든 학급회장이 됐든 동아리장이 됐든 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반장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장을 하면 여러분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체육대회를 했으면 보통 친구들은 그냥 줄다리기 구성원 1 이런 걸로 열심히 했다 정도로만 기재가 되는데, 내가 반장을 하는 순간 우리 반의 반티를 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아니면 친구 중에서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체육대회의 방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흔한 자율활동이라도 다른 친구들이랑 한 줄이 다르게 적히게 됩니다. 당연히 동아리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냥 내가 실험에 꾸준히 열심히 참여함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팀장으로서 다른 친구들의 실험 결과도 꾸준히 확인을 하고 끈기 있게 피드백을 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임, 이런 식으로 남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도 넣어줄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세특입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서울 경기대학에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것은 최소한의 분량이고요. 그 대학들 혹은 그 이상의 서울권 주요 대학에 붙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것은 생기부 세특의 내용, 즉 퀄리티입니다. 저도 일반고에서 모든 친구들이 세특을 다 차별성 있게 특별하게 써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컨설팅 할 때 제가 일반고 3등급 때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과제나 수행평가 같은 것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선생님들께서 좀 예쁘게 봐주셔서 세특을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잠깐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이런 과제 자율과제인데 해오면 내가 세특에 써줄게, 이렇게 했던 경우에 친구들이 막 열심히 해가면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좋게 봐주셔서 생기부 세특을 남다르게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게 매번 챙기기에 귀찮으니까 이번에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한 번, 두 번 넘기다 보면 결국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생기부 받아보면 서너 줄 띡 써져 있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함 이렇게 차별성 없는 생기부만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딱 봤을 때 최소한 과목별로 서너 줄 정도는 나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야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내용입니다. 내가 합격하고 싶은 대학 레벨을 생기부 세특으로 올린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랑은 차별화되는 나만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차별화라는 거는 나의 진로랑 관련된 내용이 생기부 세특에 녹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국어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많이 적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관련된 개념을 열심히 찾아봄, 이 정도의 내용이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는 생기부 세특이죠. 하지만 여기서 나만의 차별성을 찾고 싶다면 수요와 공급에 관한 지문을 읽어보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경제 지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줌, 발표함,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면 이 친구는 경제학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줄 만큼 이해력과 발표력도 뛰어나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로와 관련된 세특들이 과목마다 차근차근 쌓이면 분량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입사원들이 봤을 때도 이 친구는 이 과목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시죠?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5번째 기준은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이 부족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들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내신 얘기를 듣고 좀 가슴이 아플 텐데요. 그래도 명색이 컨설턴트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을 딱 짚어드려야 되니까 제가 내신 컷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고 기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인서울 내에서도 좀 주요 대학 근처로 학생부 종합을 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어떻게든 열심히 써서 최상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생기부 내용은 그냥 평타 이상 정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신이 한 2점 중반 정도는 나와줘야 학생부 종합으로 인서울권 주요 대학 근처의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반이라는 건 정확하게 2.5 근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2.5 이내에는 들어와줘야 인서울권 주요 대학에 학종으로 넣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내신이 3점대 중반이나 후반이라 하더라도 진로에 대해서 탄탄한 활동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잘 담겨만 있다면 충분히 인서울권 주요 대학에 학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서는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신의 경우에는 2점 초중까지는 확실히 맞춰주셔야 인서울권 주요 대학의 학종으로 입학하기가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 과연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나? 라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학과나 계열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진로랑 관련된 성장이 있는가? 세 번째는 동아리나 학급회장 등 자치 경험이 있는가? 네 번째는 나의 세특 내용이 충분한가? 마지막 5번째는 내신이 적합한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생기부를 받고 나 수시로 갈 수 있을까? 라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시, 정시,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